안녕하세요. 소설처럼 읽고 이해하는 엑셀 VBA 프로그래밍 별도하기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 실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 변수를 선언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료의 유형을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 그 해당 변수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료의 유형을 선언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건 분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if문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고요. 조건에 만족을 하면 그 결과가 수행이 되고 그 결과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연산자를 학습을 했었는데, 자, 이 연산자에는 크게 세 가지를 학습을 했죠. 첫 번째는 산술연산자, 이미 아는 내용이었고, 저희가 산술연산자와 조건 분기에 항상 등장하는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자, 그리고 이렇게 다중의 비교가 일어날 때 조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논리연산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지금까지 학습한 요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종합 실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의 화면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사업부가 이렇게 두 개의 사업부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부가 현재까지 18일 차에 판매를 이만큼씩 했을 때 월말이 되면 얼마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판매가 됐을 때 목표 금액 대비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A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목표 금액을 산출하게 되고요. B 셀에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구를 한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 실습이니만큼 기존 강의와는 다르게 제가 작업 실행창에서 코드를 직접 여러분과 함께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엑셀 화면에 이렇게 화면 구성을 먼저 진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업 실행창에서 코드를 입력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금 모듈 1이라는 모듈 창에서 입력을 했죠. 자, 요 이름은 저희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단부 속성창에서 이름이 나와 있죠. 모듈 1이라고. 요거를 직접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퍼먼스, 저는 이렇게 이름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바로 지금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모듈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모듈 이름을 각각 그 식별이 가능하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에 좀 더 유용하게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코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월말까지 진행이 됐을 경우에 예상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하나는 월말 예상 금액이 산출이 되면 목표 판매 금액과 비교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유무를 메시지로 출력하는 두 개의 코드로 나누어 작성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프로시저를 먼저 선언해야죠. 모든 프로그램은 서브 프로시저 안에서 작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서브, 서브 이름은 제가 이번에는 F10-01이라는 서브 프로시저 이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엔드 서브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그 공간 안에 이 안에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자, 월말 예상 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판매 금액, 그리고 최종 영업 일수, 그리고 현재까지 일수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영업 일수와 현재 요 일수는 정해져 있는 고정된 값이기도 하지만 현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값이라고
아마 우리가 가정하고 인식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즉 30일과 18일은 고정된 값이지만 현 판매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유동적이니까 변수로 받아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m 변수를 선언합니다. 현 판매 금액을 A 사업부는 sales라는 이름으로 B sales라는 이름으로 해서 선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 우리가 숫자형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보통 인티저를 많이 사용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단위가 통화니까, 금액이니까 그 단위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숫자형 중에서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롱형의 자료 유형으로 선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사업부와 B 사업부에 지금까지 현 판매 금액을 받아오는 변수를 선언을 했죠. 자, 계속해서 현 판매 금액을 가지고 일수를 계산을 해서 월말 예상 금액을 산출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월말 예상 금액이 각 사업부별로 저장될 변수도 동일하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을 뜻하는 약자인 F를 저는 사용을 해서 각각 FA 세일즈와 FB 세일즈라는 월말 예상 금액이 저장될 변수도 함께 선언해 줬습니다. 각각의 사업부에 2개의 변수씩 총 4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자료 유형일 때는 변수를 연속적으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밑에 월말 예상 금액이 선언된 이 변수도 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 저는 가시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현 판매 금액과 월말 예상 금액에 대한 변수를 나눠서 한번 선언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구분하기 쉽게 주석도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현 판매 금액이 되겠고요. 이거는 예상 판매 금액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현 판매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제 엑셀에서 받아와야 되겠죠. 자, 현 판매 금액은 어떻게 받아오느냐? 워크시트에 시트 1번에 셀에 지금 보시는 현 판매는 6행의 2열의 값이네요. 6행 2열의 값. 자, 그래서 A 사업부는 가장 큰 단위 워크시트 복수형이 됩니다. 이름이 뭐였냐? 워크시트의 이름이 시트1이었죠. 시트1이라는 이름으로 하되, 자, 그 다음 셀 객체 셀 역시 복수형이 되겠고, 아까 6행 2열이라고 했죠. 6행 2열의 밸류를 저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코딩을 해줍니다. 그러면 A 사업부의 현 판매 금액이 저장이 되고, B 사업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는 거죠. B 사업부도 동일한데 행은 동일하지만 열이 4열이죠. 6행의 4열의 값을 받아와서 저장을 합니다. 현 판매 금액을 받아왔으니까 이제 예상이죠. 예상 판매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겠네요. 예상 판매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예상 판매 금액은 먼저 현 판매 금액을 30일로 곱해줍니다. 현 판매 금액을 30일로 곱해줍니다. 먼저 곱해주니까 이렇게 가로,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죠. 가로로 하고, 자, 지금까지의 일수인 18일로 나누어주면 월말 예상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B 사업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B 사업부의 현 판매 금액을 30일로 곱해주고 18일로 나눠주면 산출이 되게 되죠. 자, 이제 예상 판매 금액이 산출이 됐으니까 각 위치에 출력해 줘야 되겠죠. 자, 워크시트 시트 1번에 셀에, 자, A 사업부는 6행의 3열이네요. 네, 3열에 그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동일하게 B 사업부도 출력을 해주는데, B 사업부는 6행의 5열이네요. 5열에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월말 예상 금액을 계산해서 산술연산자로 계산해서 각 위치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프로그램이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엑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란 버튼은 제가 이미 생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생성이 가능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 매크로 지정을 해야죠. 선언된 서브 프로시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대쪽 버튼을 누르고 매크로 지정, 현재 통합 문서를 선택하고, 자, 저희가 지금 작성한 코드가 들어있는 서브 프로시저가 보이죠? F10-01이라는 서브 프로시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매크로가 지정이 됐으니까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돼서 용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18일까지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30일까지 판매하면 약 3억 정도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B사업부의 경우에는 약 지금 현재까지 16억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30일까지 판매를 하면 대략 26억 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월말 예상 금액이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코드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해서 메시지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출력하는 메시지는 이 부분에 이제 출력이 되게 될 텐데, 그 조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두 사업부 모두 다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라는 메시지를, 자, 한 사업부, 둘 중에 하나의 사업부만이라도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한 사업부 목표 달성, 두 사업부 모두 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미달성이라는 메시지를 여기 지금 8행에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8행에 출력을 하는데 지금 8행에 이 지금 해당 셀이 합쳐져 있어요. 셀 통합이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가장 앞에 열이 대표 열이 됩니다. 지금 4개의 열이 합쳐져 있지만 가장 앞에 있는 2열, 8행 2열이 대표 열이 돼서 해당 위치는 8행 2열이 됩니다. 그것만 인지를 해주시고 다음 코드 계속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출력하는 메시지는 이 부분에 이제 출력이 되게 될 텐데, 그 조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두 사업부 모두 다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라는 메시지를, 자, 한 사업부, 둘 중에 하나의 사업부만이라도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한 사업부 목표 달성, 두 사업부 모두 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미달성이라는 메시지를 여기 지금 8행에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8행에 출력을 하는데 지금 8행에 이 지금 해당 셀이 합쳐져 있어요. 셀 통합이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가장 앞에 열이 대표 열이 됩니다. 지금 4개의 열이 합쳐져 있지만 가장 앞에 있는 2열, 8행 2열이 대표 열이 돼서 해당 위치는 8행 2열이 됩니다. 그것만 인지를 해주시고 다음 코드 계속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판매 금액과 목표 판매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목표 판매 금액에 대한 값을 엑셀로부터 받아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위에 것을 하나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에는 주석이 어떻게 되냐면 목표 판매 금액이 들어가죠. 자, 목표 판매 금액을 나타내는 G라는 제가 약자를 사용해서 GA 세일즈, GB 세일즈라는 자료형은 똑같이 긴 숫자형의 롱 타입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목표 판매 금액 변수가 선언이 됐으니까 역시 목표 판매 금액을 엑셀로부터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걸 다시 또 한번 복사를 해서, 자, A 세일즈, GA 세일즈, BA 세일즈의 각각의 목표 판매 금액을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 위치는 7행의 3열과 7행의 5열이네요. 그래서 7행의 3열의 값, 7행의 5열의 값을 각각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위에 부분에 사업부 예상 판매 금액이 있고 각각의 사업부 목표 금액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두 값을 비교하고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수행되게 하는 조건 분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건 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조건 분기를 첫 번째 조건은 두 사업부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경우죠. 그러니까 두 사업부가 한쪽만 된 게 아니라 양측 그러니까 복수의 조건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양측의 조건이 모두 만족한 경우죠. 자, if 만약에 A 세일즈가 목표 금액보다
커야 되는 경우죠. 일단 먼저 if문을 완성을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end if까지 선언을 해서 요 안에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A 사업부의 예상 판매 금액, A 사업부의 목표 판매 금액보다 커야 되겠죠. 커야 되겠고, 비교가 한번 일어났고, 복수의 비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end죠. 양쪽이 모두 다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이 모두 다 목표보다 넘어야 되는 거죠. B 사업부의 목표 금액도 예상 금액도 목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자, A 사업부의 예상 금액이 목표 금액보다 높고 B 사업부의 예상 금액도 목표 금액보다 높은 경우죠. AND로 묶어주고 양쪽이 참일 경우에는 결과를 저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안 했죠. 결과를 출력하는 메시지를 저장할 r_msg라는 문자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번 먼저 해주고, 요 r 메시지의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무엇이 저장되느냐? 자, 보시면 양측이 모두 다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목표 달성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조건이 3개였죠.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이제 계속적으로 넣어줍니다. 두 번째부터는 else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else if. 두 번째는 뭐냐? 양 사업부의 예상 판매 금액이 목표 판매 금액보다 한 사업부라도 클 경우죠. 한 사업부라도 클 경우. A 사업부가 크던 B 사업부가 크던 둘 중 한쪽만이라도 크면이니까 여기는 오화가 되는 거죠. 양쪽 중 하나만 참일 경우에 실행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한 사업부 목표 달성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죠. 마지막 조건은 양측의 사업부 모두 다 예상 판매 금액이 목표보다 적은 경우죠. 반대로 이렇게 적은 경우가 되겠는데, 이 경우 한쪽만 적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모두 실패했으니까 양쪽이 모두 다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AND라는 논리연산자로 묶어줘야만 양쪽이 다 미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가 목표 미달성 그리고 분발하시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건 분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를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의 대표 2열, 발행의 2열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발행 2열의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건 분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두 사업부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A 사업부도 B 사업부도 목표 금액보다 예상 금액이 큰 경우죠. 여기도 참, 여기도 참, AND로 묶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A 사업부가 됐던 B 사업부가 됐던 목표 금액보다 한쪽이 예상 금액이 A 사업부든 B 사업부든 큰 경우, 양쪽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일 경우에 수행되기 위해서 논리연산자 오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두 사업부 모두 목표에 미달한 경우죠. AND라는 조건으로 양측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수행되도록 조건 분기를 처리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엑셀 시트로 와서 해당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완성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는 것처럼 A 사업부도 월말까지 판매했을 때 예상 금액이 목표보다 적죠. B 사업부 역시도 30일까지 모두 판매했을 때 목표 판매 금액은 39억, 약 40억이 됐지만 예상 판매는 26억 밖에 못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조건에 걸리는 거죠. 두 사업부 모두 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마지막 조건에 걸려서 목표 미달성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요 지금 현 판매 금액은 저희가 변수로 받아왔죠.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현 판매를 A 사업부는 대략 한 20억 가까이를 판매를 한다고, 2억 가까이를 판매한다고 입력해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7억 정도 많이 판매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 A 사업부는 2억을 판매를 해도 목표보다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미달되게 판매가 되네요. 하지만 B 사업부는 18일까지 만약에 27억을 판매를 했으면 월말까지는 약 45억 정도가 판매가 돼서 목표 판매 금액인 40억보다는 약 5억 정도가 더 판매가 되니까 한쪽 양측 중에 B 사업부만 만족하게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업부만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텐데 오늘 강의 내용은 종합 실습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변수라든가 연산자 그리고 조건 분기를 모두 다뤄봤기 때문에 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코드 내용도 조금 길었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종합 실습 내용이니만큼 반복적으로 청취하시고 학습하셔서 완벽하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